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스위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좀 찍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제 주변에서 많이 드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수영을 아예 하지 않는 지인부터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고민하는 지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작한 분들,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영도 열심히 하고 수영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분들도 몇몇 분 계셔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나누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영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한 8개 정도로 좀 추려가지고 나눠볼까 하는데요. 8개의 질문, 여러분이 또 궁금해 하신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8개의 질문들 잘 보시고 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볼게요. 뿅뿅. 첫 번째 질문은 물에 정말 뜨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건 좀 너무 쉬운 질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영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영을 배워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거든요. 과연 진짜 수영 나 진짜 아예 못하고 물에 대한 공포증도 있는데 물에 뜨는 게 가능하냐? 근데 저 당연히 대답은 yes. 어떤 수영장이든 이제 수영 강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물에 뜨는 게 사실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하루 안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얼마가 걸리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서 물에 뜨는 건 가능한 채로 배우러 갔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엄청 커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 막 한 달 이상이 걸리신 분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답은 그건 것 같아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정말 물에 뜨고 수영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영을 열심히 이제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영이 왜 그렇게 좋아요? 라고,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수영이 나랑 잘 맞는 운동이니까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 나는 왜 수영이 좋지? 단순히 잘 맞아서 좋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는 수영복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입는 옷과 또 달리 수영복도 나를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수영복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수영복을 입으면서 좀 나다워지고 또 물속에서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나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포인트가 저랑 너무 수영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다워지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워본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그래서 수영이 더 좋아졌고, 그렇게 좋아진 데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영복이 좀 영향을 또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고 예쁜 수영복을 내가 좋아하면 막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수영을 좋아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나랑 너무 잘 맞는 그런 운동이라는 점. 네, 그래서 수영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영 관련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수영하면은, 아니면 후기 같은 걸 보면 수영하면 진짜 허기가 진다. 그래서 오히려 막 살이 찐다. 라는 말이 많은데, 진짜 수영 끝나면 그렇게 배가 고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전에 수영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등교시키고 나서 수영장에 가기 때문에 오전반인데, 저는 이제 수영 끝나고 자유 수영 시간에 연습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딱 점심시간이라서 배가 고픈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게 막
엄청 극적인 허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난 날에는 그 기운이 진짜 떨어지는 게 느껴지지 막 배가 더 고프다거나 그런 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체력적으로 소모를 하다 보니까 배가 더 고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네 번째 이렇게 계속 질문이 그러면 살이 빠지냐 이거였어요. 저는 사실 수영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9kg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수영장이 잠깐 쉬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막 여행을 다녀오고 막 그러면서 지금 2kg 정도가 다시 찐 상태거든요. 근데 수영을 해서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수영을 하면서 더 많이 먹지 않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과 수영한 후에 그런 식단의 변화, 그러니까 양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지 않으면 살은 진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식단 저는 관리도 좀 했었고, 제가 이제 수영을 시작하기 직전에 원래 그 전에는 막 다른 운동, 뭐 걷기라던가 그런 운동들을 좀 하다가 그 수영 시작하기 직전 그 기간 동안에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진짜 외식도 많이 그러니까 사람 만난 약속이 계속 많아가지고 계속 밖에서 밥을 먹고 식단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왜냐면 외부에서 먹다 보면은 뭐 밀가루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드니까 그냥 되는 대로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양에도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더니 진짜 살이 쭉쭉쭉쭉 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을 빼려고 수영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 수영을 시작하는 기점에 충격을 받은 거죠. 저의 몸무게에 살이 쭉쭉쭉쭉 느니까. 그래서 이제 식단 조절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간헐적 단식도 하고, 저녁에 먹는 양을 진짜 좀 줄이고, 낮에는 그렇게 제한하지 않았고 저녁 양을 좀 줄이고 간헐적 단식도 좀 하고 시간 조절도 좀 하고요. 그러면서 수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진짜 9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도 분명한 도움을 주긴 줬던 것 같은데, 그게 메인이라기보다는 식단과 같이 병행하면 확실히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째는, 그럼 이제 저는 오전 수영을 가니까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뭘 먹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저는 오전 수영을 했거든요. 새벽 수영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공복이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아이들의 그런 아침 식사를 챙겨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복 상태로 가서 아이들만 챙겨주고 공복 상태로 가서 수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공복과 공복이 아닐 때를 비교해 보면은 공복일 때가 수영이 좀 더 잘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초기였던 것 같고, 그때는 사실 체력 소모가 많지 않고 막 물에 뜨는 거 연습하고 발차기 연습하고, 그런데 지금은 막 저병, 배영, 평영, 뭐 자유형 여러 가지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훨씬 커지는 거. 체력적으로. 그리고 막 선생님께서 뭐 몇 바퀴 이렇게 돌라고 할 때 그런 거가 커서 그런지 공복으로 가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중간에 약간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막 저병 같은 거를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절대로 공복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침 메뉴는 뭘 주로 먹냐면 뭐 사과에 땅콩 버터를 먹거나, 그 땅콩 버터도 그 100% 땅콩인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뭐 다른 첨가물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 사과에 그 피넛버터 발라 먹고 저 정말 좋아하고, 아니면 이제 좀 간단하게 저는 과일 위주로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밥을 먹지는 않는데 뭐 가끔은 밀가루를 좀 제가 제한하려고 자주 해주진 않지만 가끔은 뭐 토스트 같은 것도 해 먹고, 아니면 주로 저희 아이들도 과일식을 많이 하고, 아니면 요거트, 그릭 요거트에다가 올리브유랑 이렇게 그런 블루베리 같은 거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너무 헤비하지 않은 조금 가벼운
식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먹는 거는 사과의 피넛버터였고, 그 전에는 그릭 요거트를 굉장히 좀 즐겨 먹었었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좀 제철 과일들, 요즘 나오는 과일들 위주로 해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먹고, 그리고 저는 꼭 수영하기 전에 먹는 건 비타민C. 그 비타민C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비타민C를 먹고 간 날은 확실히 덜 지쳐요. 수영이 끝나고도 그 지침의 정도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비타민C를 꼭 챙겨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을 먹고 저는 가는 편이고, 주변에 보니까 진짜 간단하게 바나나라든지 이런 거 좀 챙겨 먹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진짜 공복으로 오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 먹으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녁 수영하시는 분들이나 새벽 수영 하시는 분들은 저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질문은 이제 제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이컷을 입으면은 이 제모가 꼭 필요하지 않은지?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람 바이 사람. 케바케인데요. 진짜 그 모질이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 미들컷만 입어도 제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하이컷을 입어도 제모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하이컷을 입어도 제모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잘 정리만 하면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여가지고 저는 제모를 하지 않는데, 이제 자신의 이제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시착해 봤을 때 이게 딱 느낌 알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제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모를 하고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이렇게 비키니 제모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서 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가지고 제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수영복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 수영복은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수영복을 좋아해서 대부분이 수영복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많이 사시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수영복 많이 필요 없고 필요한 만큼만 사고 싶은데 몇 개가 필요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수영할 때 두세 개 정도를 가지고 좀 돌려 입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수영장 물이 맹물은 아니잖아요. 소독을 계속 하는 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손상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쉬는 시간 같은 때는 이렇게 수영장에 걸터 앉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입다 보면 늘어나기도 하고, 자, 하나를 입으시는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좀 빠르시더라고요. 주변에 수영 같이 하는 이렇게 분들 보면은 하나만 입으신 분들은 확실히 교체 주기가 빨라요. 왜냐면 그만큼 빨리 늘어나기도 하고 매일 입으니까요, 거의. 그래서 한 두세 개 가지고 좀 돌려 입거나 세네 개 정도 좀 돌려 입으면 그 수영복이 늘어나는 그 속도가 확실히 줄고 손상 정도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영복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입고 싶어서 샀는데, 하나만 입으면서 이렇게 교체 주기가 빠른 거는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영복이 많이 있지만, 그냥 수영을 위해서 수영복은 상관없고, 수영을 위해서는 저는 한 2개에서 4개, 많으면 4개 정도까지 번갈아 입는 거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그냥 제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Q&A를 정리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뭘로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누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수영에 대한 꿈, 수영에 대한 목표 같은 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왜 수영이 좋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히 생각하면서 수영으로 내가 나중에는 뭘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장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2분이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이제 강습이 끝나고 다음 자유 수영 타임 때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그냥 수영장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수영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좀 하얗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진짜 핫핑크 수영복을 입고 오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그 나이가 들수록 검은색이나 이렇게 차분하고 무난한 색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살짝 하얘지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얼굴도 살짝 이렇게 막 엄청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핫핑크 수영복을 입고 오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나이가 몇이 되어도 내가 입고 싶은 핫핑크 수영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 수영장에 80대이신 언니가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진짜 수영을 잘하시고 수력이 엄청 오래되셨는데 수영이 뭐 빨라서 잘한다기보다는 진짜 지구력이 어마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분하고 25m, 50m를 막 시합을 하면 제가 이길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빨리 가라면 제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진짜 지구력이 엄청나셔서 그분이랑 같이 시작해서 제가 앞에 섰는데 선생님이 막 5-6바퀴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지치거든요, 중간에. 근데 그분은 진짜 지치지 않고 하시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막 내가 70대 할머니가 돼서도 80대 할머니가 돼서도 수영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수영장 다니면서 본 분들 때문에 그렇게 2가지 꿈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영 용품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막 수모도 예쁜 거 있고 수영복도 예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만의 수모나 수영복을 제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모 디자인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수영복도 한번 언젠가는 그런 패턴이나 이런 거 하는 방법을 좀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나만의 수영복 회사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이거는 근데 진짜 꿈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약간 수모도 제작해보고 그런 것들 하나 둘씩 해보면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언젠가는 브랜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수린이지만 열심히 수영을 계속 하면서 그런 꿈들을 더 키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수영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수영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수영복 후기나 이런 거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 채널에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수영하시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수영을 좋아하지? 왜 나랑 잘 맞지? 이 수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은 나랑 좀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대화하는 시간. 내가 뭘 좋아하나? 내가 뭘 하고 싶나? 나한테 물어보는 시간 한번 가지시면서 이번 주도 수영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또 이제 수영을 저처럼 열심히 같이 배우고 계신 분들도 우리 질수, 행수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보고 싶은 컨텐츠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오늘의 질문들, 뭐 진짜 살이 빠지나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뭐 아침에 수영하기 전에 식사를 하시나요? 뭐 먹고 가시나요?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소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